전남 지역의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이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올가을 차례상에 햅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무더위에 쓰러지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영광과 신안군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정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역 소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교의 현 주소를 들여다봅니다.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연일 농민들의 움직임 역시 빨라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생종 벼 농가인데요. 전남에서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된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 고개를 숙인 벼들이 빼곡합니다. 농기계가 논을 이리저리 오가자 누렇게 익은 벽시들이 쏟아집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조생종 품종 가운데 하나로 진옥벼로 불립니다. 지난 4월 10일 모내기 한 뒤 117일 만에 수확한 건데 올해 전남에서 가장 빠릅니다. 첫 수확으로 거둬들인 벼는 약 0.6톤으로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장마가 짧아 평년 이상의 품질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좋죠. 남들보다 빨리 나와서 햅쌀 맛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을 피할 수 있고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조생종 벼.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올가을 차례상에 오르게 됩니다. 고흥군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판로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를 비롯해 몽골 등 해외 곳곳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수출 개척단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우리 수출 개척단 이끌고 몽골 가서 우리 쌀 수출까지를 포함한 그런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현지 유통사 협약을 체결했는데 판매하기로 우리 고흥쌀의 다각도의 국내의 판로 개척에 주력을 해서 쌀 농가들은 쌀 생산에만 전념하고 우리 판로 개척은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전남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고흥을 비롯해 강진과 해남 등에서 본격적인 조생종 벼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결실을 얻기 위한 농민들의 땀방울이 굵어지는 가운데 무더위 속 농촌 들녘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폭염 경보가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광주에서 10명, 전남에서 2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낮에는 순천 별량면에서 밭일을 하던 90대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고 같은 날 조례동에서도 90대 B씨가 열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3일에는 광양 매일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80대 C씨가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약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7월 31일 기준 모든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자 위기 경보 비상 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20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과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3대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할 것과 폭염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시군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안과 영광 지역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한화건설이 신청한 영광 7해 1, 2 사업의 발전 용량은 1020메가와트, 전남개발공사가 신청한 신안 후강 사업은 발전 용량 323메가와트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기존에 허가받은 16기가와트 규모에 더해 전체 17.3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다량 필요로 하는 2차 전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탓에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지방대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자 지방대는 통합을 추진하는 등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1996년에 설립된 목포대학교 독일 언어 문화학과. 해마다 입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 2022년 학과가 폐지되고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새로운 전공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50만여 명이던 학령 인구가 4년 만에 39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우 학생 수요에 맞춰 비인기 학과를 폐지하거나 지역 맞춤형 학과를 설립해도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어려운 상황.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지역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려면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일선 지방 국립대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전폭적인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지 지방의 국립대가 계속 살아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도 소멸의 위기를 막고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는 국립대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3월 기준 폐교한 대학 22곳 모두 사립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는 사학 비리로 무너지거나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엔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그 지역 내의 학령 인구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지역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입생 자원 수가 굉장히 지금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지방의 일자리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폐과로 이어지기에 인문학이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5년간 30개의 비수도권 대학에 3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병행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산업의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그리고 정주 여건 그 안에서 고등교육 정책이 함께 녹아내야지만 그 어떤 그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균형 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대 폐교 위기의 시계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 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의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전남에서 영광과 곡성의 단체장 직위가 상실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는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달 26일부터는 후보자 등록, 10월 3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한편 각 선거구마다 10명 안팎의 입지자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무소속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의석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서도 선거전에 뛰어들어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남도당 소속 권리당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 약 80%를 득표해 2년 임기의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거 지원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세라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세라믹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계획을 세운 뒤 산학연 협력 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라믹은 반도체와 2차 전지, 항공우주, 첨단 바이오와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소재로 활용되며 1,09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수시는 확보한 국비 9천만 원 등을 투입해 소라면 남해촌 마을과 율촌면 구암 2구 주민들의 여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공모에 선정된 여수 율촌면 구암 마을 벽화 조성 사업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광양 백운제 테마공원에 조성된 물체험장이 2주째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제 테마공원 주말 평균 이용객은 500여 명으로 주말마다 진행되는 어린이 수중 물총놀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공원 주변 백운산 4대 계곡과 불고기 등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체험장은 오는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